안녕하십니까. 택시TV 신자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상당히 날씨가 계속해서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확실히 매서운 겨울 추위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시업계도 굉장히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매출에 대한 하락, 그리고 또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신없는 한 주간을 보낸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이슈였던 부분들은 이제 개인 택시 양수 교육에 대한 부분들, 택시 이제 이슈를 놓고 본다면 개인 택시 양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슬슬 물꼬를 좀 텄었고, 그리고 11일 날부터 신청을 받는 이제 제3차 재난지원금,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차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관심들 좀 많으실 거고, 또 택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수교육에 대한 부분들 많으실 거고, 또 택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해서 뭐 이슈들이 좀 뛰어나왔습니다. 또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슈 내의 이슈로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 판공비 문제, 뭐 지부장뿐만 아니라 직책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판공비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KBS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양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언론에서 보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때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언론 보도라는 게 나가봐야 나가는 부분들이라 확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고 그냥 언론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부터 보도가 나갔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가 나갔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는 전주발 KBS에서 보도가 나갔고, 오늘 오전에는 전국 방송으로 KBS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인터뷰하신 분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통화와 단톡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전주 KBS에 연결을 시켜드린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인터뷰하시는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셔서, 그래서 KBS에 보도가 되게끔 됐고요.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이제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님들하고 협조를 좀 잘 해서, 그래서 이제 보도까지 마무리가 됐고, 또 국토부의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가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옆집 사친 동생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안 드리고 오피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택시TV 택동 모여라 택동산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분이 올해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양수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바람에 상당한 차질을 좀 빚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를 양수하려고 이미 계약까지 치러놓은 상황이었는데, 양수교육이 막힘으로써 상당한 낭패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한 언론사 중에 하나인 KBS, 전주 KBS에서 취재가 시작됐고, 전주 KBS에서 상주 본인도 인터뷰를 하고 상주까지 내려가고 국토부에 연락을 취해서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KBS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KBS 보도부터 좀 보고 가실까요? KBS 보도부터 좀 보고 가시면, 오늘 오전에 나온 KBS 보도입니다.
개인 택시 몰고 싶은데 교통신청 대란의 분통이다. 그러면서 영상 좀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개인 택시 면허 관련 규제를 이건 지금 전주에서 나온 완화하면서 거고요. 개인 택시 영업을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개인 택시 면허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인 택시 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죠. 그런데 정작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해왔던 김모 씨.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반토막 이상이 돼서 한 10대 이분이 저한테 제보 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제가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5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누구나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 택시 영업을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말 교육 가능 인원 1,600명이 순식간에 차버렸습니다. 전국에서 저처럼 희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되고 6개월치가 다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어렵게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인 사람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교육받는데 이런 건 난 처음이에요. 확실히 계약해놓고 이분은 또 다른 분이라고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국토교통부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올 상반기 안에 교육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로 택시 영업을 준비했던 사람들만 애를 태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예. 그 KBS에서 전주에서 한 번, 전국에서 한 번. 아까 아나운서 전주 KBS는 여자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나오는 부분들은 남자 아나운서가 전국 방송으로 해서 전국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예, 호민호 님께서 KBS 나왔으면 끝났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실패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대폭 늘릴 예정이다에 대한 부분들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KBS 보도 이전에도 저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님들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국토부 측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좀 주고받아서 이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교육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 7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집회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데모 한 번 안 하고, 뒤에서 물밑 작업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성공한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탕진이 여러분들한테 모여서 모이세요 집회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집회를 안 하려고 못해서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제가 타다 때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집회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서로 간에 면을 세워주면서 투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회만이 가장 올바른 투쟁 방법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집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택시업계는 정당한 요구와 또 정당한 방법으로 공무원들과 설득과 또 대화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택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또 택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탕린이
또 모여라 택동산에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부분들 제도를 좀 바꿔서 그 교육 인원을 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그 교육 단순히 교육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교육 제도에 대한 부분들 또 교육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마저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모여라 택동산에 계시는 분들과 또 택시TV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여라 택동산에 계시는 그 전주에 계신 태권 도장 사범님 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은 저는 그냥 주워 먹었어요. 저는 그냥 문제점 정도 제기만 하고 영상만 좀 냈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들, KBS, 전주 KBS를 움직이신 부분들은 아까 인터뷰하셨던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모여라 택동산의 애청자 여러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와의 또 유기적인 그 부분들을 도와주신 부분들은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님들이 해주신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들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신승우님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1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방송 나갈 거니까 그거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택시TV에서 안 다룬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난 그 신청도 받지 않는데 제가 신청 받는다고 11일부터 받는다고는 누차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11일 날 또 택시TV 시청하시면 하나하나 따라서 오시면은 재난지원금 받으실 수 있게끔 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 KBS에서 호민우님 그러면 안 돼. 징계나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 호민우님 그러지 말어. 그러면 또 안 돼. 우리가 그 바꾼다는데 실수했다는데 그런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잘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더 잘 바꿔줄 겁니다. 잘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이게 오늘 이제 하루에 이슈들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큰 이슈들 중에서 하나씩 이제 작은 지류들을 잡아가는 중이에요. 이제 코로나, 지금 저번 주에 강남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약 9명 정도가 일어난 걸로 있고 제가 지금 소식을 듣기로는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 충전소 강남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신 우리 그 조업원님 모범택시를 하시는 조업원님도 한 분 계셨다고 그러시고 그분도 확진이 확정됐는데 그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가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분 중에 한 분인 개인택시 분도 계시고 개인택시 분은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지금 병마와 코로나와 좀 싸우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쾌차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 송하진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셔서 안전하게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 직업의식들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용도 그렇게 들어간다, 비용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에 검사소들이 있으니 검사소를 자발적으로 찾아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사 받으시고 바로 당일날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르게 양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확정까지 받으시고 난 뒤에 운행을 개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검사 받자마자 또 손님 태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검사 받으시면 자가격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스스로라도 검사 받고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좀 안 해봤는데 의무사항이든 권고사항이든 검사 받고 나서는 그날은 음성 확정 나올 때까지는 집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 받으시고 나서 운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양성 나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만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도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난 후에 음성 판정까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운행을 개시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딸마님께서 검사를 그렇죠. 일을 했어야 검사를 받지. 그건 저도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긴 합니다. 저도 거의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라 어쨌든 코로나는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우리에 대한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조하시고요. 서울에 가나다 하시는 분들은 휴문날 검사 받으시고 음성 판정 나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운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슈입니다. 전기차 이슈. 전기차가 지금 이것도 지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고 제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님들하고 조금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들로 보입니다. 아까 아직 이 부분들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등을 좀 두겠다고 작년이죠. 벌써 이제 2020년도에는 택시 기준으로 1,8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를 사더라도 어떤 차라는 건 차종마다에 대한 구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의 금액이 얼마짜리를 사더라도 1,82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50%, 그리고 그것까지 좀 볼까요? 올해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느냐 하면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9천만 원 이상짜리의 차량을 전기 차량을 구매하실 거는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제로라고 보고 여기는 설마 있어도 보조금 없이 그냥 다 사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6천에서 9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50%만 지원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i3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안 사실 것 같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분들이 조금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50%의 보조금만 지급이 되고 6천만 원 미만,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들이 이 6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코나라든가 코나 단종됐고요. 그다음에 기아 니로, 테슬라, 그다음에 기아 소울도 있는데 지금 소울도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아이오닉은 단종이 단지가 옛날 됐고요. 옛날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로 쓸 수 있는 전기차는 니로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이제 두 가지의 차종이 나올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하실 것 같으면 니로 차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아이오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틀렸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 아이오닉 준비하지 마셔요. 아이오닉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렵습니다. 아이오닉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올해 하시려고 그러시면 니로밖에 없습니다. 니로밖에 없어요. 어제도 한 분이 문자로 좀 전해주셨는데, 지금 코나 일러트릭 이게 단종, 코나 일러트릭 단종, 아이오닉 5 이게 지금 3월이거든요. 내년 3월 출시, 올해 3월 출시 예정이에요. 그럼 내년 3월 달에 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니로 EV, 이 CV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6월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시 자체가 6월 6개월이 아니죠. 6월이죠. 6월. 그리고 3월 예측입니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밀려 나올 수도 있어요. 예측이에요. 예측. 그리고 뭐 제네시스, 이건 뭐 제네시스 요것도 JW도 우리 택시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5천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면 여기도 가능은 해요. 여기도 가능해요. 요거는 언제 나올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내년에 올해 건우알벤님 올해 3월 올 3월 다 출시해요. 이것도 올해 출시 예정이에요. 올해 출시 예정이고, 제네시스 G80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의미 없고, 이 나머지에 대한 모델 3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도 아마 올해 신청은 하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왜냐하면 이건 출고 자체가 언제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의미 없고, 그러면 지금 택시로 쓸 수 있는 차량들이 니로, 지금 현재 출고 가능이죠. 현재 출고 가능. 그리고 올 3월에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올 하반기 정도에 기아 CV 이렇게 출시가 돼서, 그 다음에 제너시스 JW까지는 우리 택시 가능성에 JW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정도의 차종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인데, 그럼 보조금의 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아이고, 어차피 올려놨구나. 보조 예정 예서금이 1250만 원이에요. 확정 아닙니다. 예상 최다 보조금이, 최대 보조금에. 여기는 지금 이 표는 자가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플러스 늘어나서 택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차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몇 대 있느냐 하면 700대를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0년이군요. 잘못 썼습니다. 네, 2021년에는 300대라는 거예요. 보조금, 1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총 전기차 대수가 300대라는 거죠. 그럼 슬슬 감이 오죠? 1월 중순경에 아마 보조금 정책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순경에 보조금 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그다음 확정이
부분들인데 이미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수는 300대로 택시는 확정이 된 듯 싶어요. 이것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할 부분들이긴 할 건데 늘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건 3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그 택시, 전기 택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 그래서 CU나 아니면 제네시스 JW나 아이오닉 5가 나오기 전에 이 대수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이오닉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번 올해는 보조금을 받고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택시TV의 예상입니다. 그 이유는 택시 보조금 자체가, 택시 보조금을 주는 택시 수량 자체가 300대인데 이게 1월달, 2월달 보조금 받는 거에 금방 다 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금방 다 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U나 아이오닉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이미 300대 티오가 다 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준비를 하셔서 니로로 가실 방법밖에 없는 게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 택시TV의 예측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보조금 나오는 차량 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확정은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300대에서 올해 TO가 2021년도 택시 TO가 300대인데 이 300대에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보조금 차량 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집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 중에 신청을 하셔서 이 300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아이오닉을 나오지도 않은 차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객발이님. 그리고 올해는 틀렸어. 올해는 틀렸어.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차량 대수는 300대고 이 300대는 1월이나 2월 중에 다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이오닉이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5나 CU나 뭐 JW나 3월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는 이 혜택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없다. 김따기님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예상치입니다. 얼마가 더 나올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냥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택시TV가 공식적으로 오피셜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상만 해드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최대 보조금은 1250만 원이다. 1250만 원이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다. 이건 지금 확실한 거죠. 1200 예상 1250. 여기에 택시 보조금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 택시 보조금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국비만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 보조금까지 국비 보조금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 1250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택시에 대한 보조금 별도로 이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고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나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런가?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1250이고 여기에 택시는 별도로 더 추가될 알파가 있다. 근데 그 알파는 얼마인지 모른다.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김따기님. 그리고 질문을 하셔요. 저는 김따기님이 저 다른 데서도 다른 그 택시
유튜브에서도 계속 가서 그렇게 하시던데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1250이다.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근데 택시는 알파가 존재한다. 이 알파는 얼마가 될지 모른답니다. 나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남혜빈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있어요.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작년에 보조금은, 서울 택시 보조금은 1820만 원이었어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보다 보조금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소식으로만 전해드리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 그럼 너는 왜 확실하지도 않은 보조금 갖고 설레발을 치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이 얼마다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기차 보조금이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서울시에 배정된 택시 보조금은 300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반기 또는 1월달, 2월달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 2월달에 사지 않으면 보조금이 얼마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기차 사실 분들은 아이오닉 기다리지 마셔라. 이게 포인트라고요. 포인트는 아이오닉 5나 CU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보조금이 나오면 뭐하냐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TO가 끝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의미가 없어요. 보조금 안 받고 사실 것 같으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보조금 받고 사실 거면 1, 2월 달에 사셔야 되는데 그때는 차가 안 나와 있잖아. 니로밖에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